됩니다. 평가를 이제 기준하는 겁니다. 먼저 평가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모든 형식의 판단과 측정에 적용되는 첫 번째인 평가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뢰도 이 평가 기준은 또 오차도 있습니다.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의 신뢰도는 평가의 목적과 꼭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것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은 아동 학대, 성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타당도는 평가의 중심적 기본이고 이제 대부분 복잡합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도는 진술과 사실과 진술 사이에도 오가는 것이고 일치합니까? 이론과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특정 결과에 대한 애연 또 평가 과정에 대해서 타당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도는 평가 과정, 평가 도구, 피험자의 상태와 관련성, 평가 수의 성향, 평가자의 관련 법인 등 모든 영향의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효율성. 효율성은 비용과 이익과의 그 상호 관계입니다. 비용과 이익과의 관계에서 투입과 평가의 결과 간의 관계가 관련이 있습니다. 평가의 효율성은 비용이 감소될 때마다 증가합니다. 비용이 감소될 때마다 평가자는 한 아동의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평가나 검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성은 애매한 개념입니다. 평가를 평가하는데 자주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관한 것뿐입니다. 유용성은 인간의 불행 감소를 목표로 한 활동을 평가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유용성은 평가와 평가지죠. 평가와 평가자의 사용자에 대해서 능력과의 그 사용 능력이 상당히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라도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사가 이 주변에서 이런 평가지는 참 좋습니다. 이런 거를 해볼까요? 하면 상담사는 이 아동에게 아닌 것 같다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평가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가 시 아동의 이제 권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평가 수행은 대개 아동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행위하는 사회적 취입 개입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평가할 때 필수적인 겁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동 복지에 최고의 우선권을 줘라. 두 번째는 아동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세 번째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해라. 네 번째는 아들 말을 정말 공감하고 진지하고 경청해주고 또 의사 참여 활동을 할 수 있게 의사결정 할 수 있게 해줘라. 그 다음에 아동이 말한 말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이 비밀을 요청했을 때는 이거는 말하면 안 돼요 하는 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게 이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의사 존중을 해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아동에게.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들의 비교입니다. 면접, 질문지, 관찰, 흔히 사용하는 세 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들의 비교입니다. 이 표는 선생님들이 한번 잘 숙지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질문지, 관찰. 여기에는 상황 구조가 있고 반응 구조가 있고 요구 조건들, 평양의 근원, 자료 정리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발달 내용과 정신병리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걸로 이제 나타났죠. 정신 이상이랑 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신 발달은 이제 특별히 이제 정상적인 행동 패턴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더 광범위한 심리적 맥락 하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령에 따른 발달 내용과 정신병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발달 정신병리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아동의 발달 심리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 인지 발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발달 내용과 정신병리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먼저 발달적 이슈, 발달 과업과 가정, 정신병리, 여기 연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0세부터 1세, 2세부터 2.5세, 3세부터 5세, 6세부터 12세, 13세 이상까지. 근데 이것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정신병리에는 선생님들이 심리치료에 이제 심리까지 다루기 때문에 정신병리를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발달 이슈는 이제 이것들이 상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발달 가업은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기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지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에 계속 이제 앞으로의 차시에 계속 하나하나 세분화 정신병리의 심리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발달 단계의 아동 면접 방법. 이제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동 상담사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고 상담을 할 때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기초 있게 다뤘습니다. 초기 면접과 초기 면접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딱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초기 면접은 피면접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또 피면접자들에게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피면접자들에게 의견을 형성하는 걸로 목표로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면접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면접을 들어갈 때는 이제 먼저 부모와 아동을 대기실에 이제 먼저 대기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동이 대기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를 한번 유심하게 깊이 있게 관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관찰을 주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 관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깐의 그 행동들이 상담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초기 면접 시 관찰 사항입니다. 부모가 아동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또 부모가 아동에게 소리치거나 나단을 쳤는가, 부모가 아동에게 옷을 벗는 것을 도와줬는지, 부모가 아동이 서로 가까이 밀착되었는지 멀어졌는지, 또 부모가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동이 막 부모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제스처나, 그리고 매달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형제를 같이 데려왔으면 어떻게 했는지, 부모의 행동이 행저와 아동에게 구별되는 것들, 또 아동이 부모하고 떨어져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아동이 부모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또 부모가 아동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 있는지,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나 아동이 편안한 모습으로 상담소에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게 뭔가 좀 거리가 두어 있는지, 딱딱한 건지, 사랑해야 하는 가정인지, 또 아동이 이제 부모와 떨어질 때 상담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아동이 부모를 자꾸 쳐다보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자신 있게 들어와서 상담사하고 어울려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초기 면접 시 다루진 영역들을 또 선생님들이 7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7가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양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대화,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 이제 사고의 내용은 정신병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선생님들이 배우고 있는 심리치료에 응용할 것입니다. 언어와 대화는 상담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과 동작 기능은 치료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인지 기능은
상담의 일정에 이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정석이는 이제 아이에게 상담할 때, 진행할 때, 처음에 납부 형성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과 판단. 이제 그거는 상담사가 이제 이 진행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모두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담사가 이제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초기 면접 시 아동과의 납표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부 형성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를 함축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편안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다. 먼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작할 때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동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다면 이제 상담 선생님들은 먼저 이제 나는 누구야? 우리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말을 한다. 아이에 대해서 용모, 행동, 본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우, 너는 그렇게